제가 아미코젠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이 사진 한 장으로 아미코젠을 처음 만났어요. 아미코젠의 첫인상은 이거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엄마가 유방암 판정 받고 5년 동안 항암치료 6차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저 같은 사람, 전 특별한 케이스죠. 가족력에 벌벌 떠는 사람. 그러니까 유독 가족력에 신경 쓰는 사람이 있고 또 부모님이 너무 또 권장하시면 가족력에 대한 신경을 또 안 쓰는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조금 달랐어요. 엄마가 40대에 유방암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젊은 나이에 판정받은 거죠. 그리고 엄마가 고생하면서 항암치료 받고 머리도 밀고 모자 쓰고 다니고 이런 걸 다 봐서 특히 유방암, 여성암은 유전력이 아주 강하다는 걸 제가 또 여기저기 주워 들은 걸로 그래서 약간 공포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아미코젠 퍼시픽 사업 설명을 누군가 딱 해주는데 네트워크는 잘 안 듣게 되죠? 우리 다 그렇죠? 아메이 얘기 많이 들어봤고 애터미 얘기 많이 들어봤고 살 빠진다고 허벌라이프 쉐이크 타먹으라고 하고 뉴스킨에 막 화장품 좋다고 하고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봤던 얘기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얘기가 딱 들어보면 일단 마음의 벽이 딱 생겨요.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근데 제가 마음의 벽이 안 생기는 이유가 이거였어요. 유전자 검사라고 들어봤어요? 아니요? 유전자 검사가 뭘 것 같으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친자 확인 아닌가요?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유전자 검사를 하면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릴지 예측할 수 있대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질병이요? 소위 말하면 예를 들면 유방암, 대장암, 폐암, 간암, 심근경색, 뇌출혈, 뇌졸중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대요. 근데 저는 엄마 유방암이죠. 그 다음에 우리 친할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친할머니가 혈액암, 혈소판 수치가 낮아가지고 혈액암,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거의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가족력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나 같은 케이스는 이 얘기가 혹한 거야. 그러면 내 혈당이 어떨지, 혈압이 어떨지, 내 피가 어떤지, 내가 어떤 가족력의 암 가족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비쌀 것 같은데요? 그렇게 질문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비싸지 않다면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네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네트워크를 해보시겠습니까? 네 라고 대답한 건 아니죠. 전 네트워크를 하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만 내가 우리 홀어머니 혼자 사는 우리 엄마를 모시고 있는 딸이고 저도 신랑 없이 혼자서 딸들을 키우고 있는 가장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두 딸의 건강도 중요하고요. 우리 엄마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나는. 왜? 내 어깨에 짐이 무거워지지 않으려면 위아래로 가족들이 다 건강해야 되는 거지. 내 입장에서. 그리고 내가 돈을 버는 가장이니까 내 건강 챙기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저는요. 제가 이거 들을 때요. 다른 네트워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사해바다에 소금을 걷어다가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었어요. 시크릿이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제가 시크릿에서 최고직급 바로 밑에까지 갔었어요. 시크릿이라는 사업을 제가 5년을 하면서 30억 정도 벌었으면 많이 번 거죠. 운이 좋은가 봐요. 저는 인복이 좋은가 봐요. 인복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잘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잘 벌고 있을 때 이걸 들었다고. 그럼 하여튼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벌이가 잘 되고 있는데 다른 네트워크 들리겠냐고. 안 들리죠. 그렇게 수없이 나와서 네트워크를 찾아오면 전 다 보냈다고요. 왜? 나보다 잘 버는 사람 없었으니까. 근데 이건 들리더라는 거예요. 왜? 가족의 건강에 예민한 나는 건강 얘기는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저는요. 제가 지금 네트워크 하고 있는 게 있고요. 심지어 그게 잘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업할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유전자 검사만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설명해 주시는 분이 그럴 수 있대요. 오케이. 그러면 내 거, 우리 딸 둘 거, 우리 엄마 거에서 4개 유전자 검사 신청합시다. 저 그렇게 시작했어요. 사업자가 아니라 소비자의 시각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해서 유전자 검사라는 걸 이제 집에 가서 알아보기 시작한 거야. 왜? 너무 생소하니까 조금 의심되더라고요. 이게 생소한 정보니까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고 사람들이 귀를 확 여는 건 있어요. 또 반대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의심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유전자 검사 한 번, 그것도 15만 원이래. 그러면 남자분들 소주 한 잔 안 마시면 되는 돈이고 여자들은 구두 한 켤레 안 사면 되는 돈이에요. 막말로.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릴지 예측을 다 할 수 있다면 세상에 아파지는 사람이 어떻게 생겨? 약간 이런 의심도 생기고. 그리고 유전자 검사하면 저 결과가 얼마나 정확할까에 대한 의심도 살짝 생기고. 저게 정확하기만 하다면 안 할 이유가 없죠. 이 세상 사람들 누가 안 해. 건강하게 살으려고 아주 환장을 하고 사는 세상인데 지금. 100살까지 살아야 된다고 TV만 틀면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몸신 같은 프로에 봐봐요. 영지버섯 유명하다고 하면 그 주에는 다 홈쇼핑에서 영지버섯 팔아요. 귀 한참 인기 있었을 때 홈쇼핑만 틀면 귀 팔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게 정확하기만 하다면 누가 안 하겠냐고 이걸 듣고. 그래서 제가 밤새도록 인터넷으로 파기 시작해요. 유전자 검사가 뭘까? 저게 진짜 정확할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처럼 훨씬 잘 사는 나라에서 유전자 검사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것들 쭉 봤죠. 그냥 우리나라가 2016년도 6월 29일까지는 유전자 검사가 불법이었는데 6월 30일부터 합법이 됐다는 거예요. 이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를 제가 보게 돼요. 아, 유전자 검사가 합법적으로 이렇게 하기 시작한 게 이제 3년밖에 안 됐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못 들어봤겠구나. 그래서 나는 몰랐겠구나. 이걸 이해하게 됐어요. 나는 왜 저런 걸 한 번도 못 들어봤지? 저거 정확한 걸까? 이 의심이 풀린 거야. 아,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우리가 몰랐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면서 나왔던 게 이 두 사람 얘기가 나오는 거야. 안젤리나 졸리가 그 외갓집 식구들이 다 여성암으로 사망했어요. 자궁경부암, 유방암 다. 자기 엄마, 이모, 막내 이모, 큰 이모 다. 그러니까 안젤리나 졸리가 나도 유방암에 걸리지 않을까? 왜? 유방암, 자궁암, 여성암은 유전력이 몇 프로일까요? 90%가 넘어요. 엄마가 걸리면 딸이 거의 걸려요. 딸이 운 좋아서 건너뛰면 손녀가 무조건 걸려요. 여성암은 그래요. 가족력이 그렇게 강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도 유방암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알아보니 유전자 검사라는 걸 하면 내가 유방암에 걸릴지 안 걸릴지 알 수 있다는 정보를 들은 거지. 안젤리나 졸리가 이 검사를 2013년도에 했는데 미국은 이미 17년 전부터 유전자 검사가 합법이었어요. 돈만 있으면. 그러니까 안젤리나 졸리는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유전자 검사 해본 거지. 그때 당시에 가격 얼마였어요? 3천만 원이 넘는 돈 내고 한 거예요. 근데 검사를 딱 했더니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은 몇 프로라고 나왔어요? 87%라고 나왔어요. 걸린다는 얘기지. 나와서 자궁도 다 드러냈어요. 이 사람 때문에 유전자 검사가 미국에서 화제가 한번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은 이전이죠. 2003년도 최장암 판정 받았어요. 스티브 잡스. 사장님들이 알고 계시는 아이폰을 만든 사람이죠. 스티브 잡스. 이 사람이 최장암 판정을 딱 받았는데 항암 치료를 받으려고 보니까 10명 중에 3명은 항암제 치료를 받으면 효과가 좋고 3명은 효과가 없고 3명은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했냐? 자기의 줄기세포를 채취하고 DNA를 채취해가지고 내 몸에 딱 맞는 항암제 치료를 받았어. 근데 물론 조금만 조기 발견했으면 스티브 잡스는 과학의 힘으로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늦게 발견했어요. 췌장암은 사실 초기에 발견되지 않는 암이다 보니까 너무 말기에 발견이 돼서 살지 못하고 죽긴 했지만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죠. 유전자 검사로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 중에 살지 못한 마지막 최후의 한 사람이 될 거야, 자기. 이런 얘기를 하고 죽어요. 이 두 사건이 미국에서 유전자 검사가 엄청 화제가 되는 사건이 됐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시작되고 일본이 유전자 사업을 시작하고 중국이 유전자에 뛰어들어요. 중국은 어디까지 왔는지 아세요? 이렇게 뇌사 상태에 빠진 젊은 남자, 그 다음에 머리가 안 좋고 몸이 안 좋겠지. 할아버지. 근데 머리는 멀쩡한 거야, 생각은. 이 할아버지와 젊은 남자를 합체하는 것도 성공했어요, 중국. 하나님 그 옛날에 공상과학 영화 하나님도 어릴 적에 봤을 때 보면 냉동인간, 그 캡틴 아메리카 있죠? 캡틴 아메리카 같은 사람이 냉동인간이잖아요. 몇천 년 동안 냉동했다가 살아난 사람. 이런 얘기가 만화 속이나 영화 속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죠? 그게 지금 현실로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세상이 무서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럼 이거를 좀 알아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뭐죠? 장기 적출용하기가 중국은 법적으로 통과를 했죠. 장기 적출용하기가 뭔지 아세요? 내 애기가 심장 기형으로 태어난 거야. 태어날 때도 선천적인 기형. 얘를 살리고 싶잖아요, 엄마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중국은. 이 아기의 줄기세포나 세포들이나 DNA를 다 추출을 해서 얘랑 똑같은 애를 시험관으로 만들어요. 복제인간. 얘가 태어나잖아요? 얘는 뭘 하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장기를 제공해 주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얘가 태어나자마자 얘 심장을 떼다가 얘한테 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법적으로 합법이 안 돼요.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중국은 법이 통과를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술이 나와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죽이기 위해서 어떤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윤리적인 문제가. 근데 중국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이제 아파서 죽는 사람 없어질 거예요. 미래의 우리 아이들. 어떻게 죽을까요? 재해로만 죽는 거죠. 교통사고, 자연재해. 근데 질병으로 죽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 골골백세라는 얘기 못 들으셨어요? 치매 걸려도 안 죽어요, 백살까지 지금. 치매가 그런 수준입니다. 자, 이게 뭐냐? 여성암 담는 유전자 검사. 이게 뉴스예요, 뉴스. 제가 왜 TJB, 이게 대전 방송이에요. 대전 SBS. TJB에서 유전자 검사를 앵커가 이렇게 소개해요. 여성암에 걸릴까 두려우신 분들은 유전자 검사만으로 100%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이 앵커. 그러면 아무 정보가 없는, 아무 지식이 없는 일반 사람들이 뉴스를 보다가 유전자 검사하면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어? 지금 유방암, 갑상선암, 자궁암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빈도가? 그러면 이걸 딱 들으면 저 같은 사람은, 엄마가 유방암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본 딸 같은 저 같은 사람은 유전자 검사가 뭘까? 라고 검색 안 해보겠어요? 검색해보면 유전자 검사로 지금 모든 걸 다 사로잡은 회사가 어디예요? 아미코젠이죠. 그럼 아미코젠 검색될 거예요. 그럼 아미코젠을 검색하겠죠. 그럼 아미코젠 사업자들 검색될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전화하겠죠. 유전자 검사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누군가가 유전자 검사를 할수록 돈을 벌어요.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자, 왜 안 될까? 자, 여기 보면 타고난 것이 다른데 왜 똑같이 관리하시나요? 제가 이제 유전자 검사가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 소개를 잠깐 해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다 유전자가 다르죠. 그러니까 생긴 것도 다르고, 누군가는 남자, 누구는 여자, 누군가는 머리카락 두껍고, 누군가 머리카락이 얇아요. 다 달라요. 사람과 사람이 몇 프로 유전자가 똑같을까요? 하나님하고 저하고 몇 프로나 똑같을까요? 글쎄요. 100% 중에 100% 중에 우리 둘이 유전자가 몇 프로나 일치할까? 1%도 안 될 것 같은데. 1%도 안 될 것 같아요? 알려줬잖아. 응? 알려줬잖아. 신흥신 스폰서님. 자, 여기 사장님과 저는 99.9% 같아요. 유전자. 금붕어랑 사람이랑 70% 같아요. 근데 0.1% 때문에 이렇게 달라져요. 흑인, 백인, 황인으로 나눠지고. 가끔 사랑과 전쟁 같은 드라마 보시면 친자 확인하는 거 나오죠? 네. 그러면 친자 확인하면 친자 확률 해서 99.99999 이렇게 나오죠? 네. 기억나세요? 네. 그 뒤에 99점하고 9가 8개 이상이어야 친자예요. 이렇게 미세한 차이로 우리 유전자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 0.1%의 다른 걸 보는 게 유전자 검사. 자, 그러면 사람의 유전자는 이렇게 다른데 중요한 건 다 우리는 똑같은 음식을 먹었고 똑같은 건강기능식품을 먹었고 똑같은 화장품을 썼어요. 사장님 피부랑 제 피부랑 다른데 우리는 똑같이 아모레를 썼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런데 누군가는 잘 맞고 누군가는 별로고 누군가는 그냥 그렇고 당연히 후기는 그럴 수밖에 없죠. 똑같이 바카스나 아니면 똑같이 우루사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 피부회복제 이런 걸 먹어도 누군가는 약발이 잘 받고 누군가는 난 잘 모르겠던데 누군가는 난 오히려 안 좋아지는 것 같아. 그거는 약의 문제예요? 화장품의 문제예요? 아니면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약을 갖고 욕할 건 아니에요. 그 화장품 갖고 욕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생긴 게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빨리 다른 거죠.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얘랑 나랑 뭐가 틀린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많이들 먹는 걸 같이 먹었던 것 뿐이야. 그리고 내가 스스로 임상처럼 해본 거지. 내 몸에 잘 맞나 안 맞나. 하다못해 하다못해 진통제도요. 난 생리통 있으면 난 개골리에 좋아. 아니야, 난 펜장이 좋아. 누군가는 난 타이레놀이 잘 맞아. 누군가는 미국에 있는 아스피린이나 이런 게 잘 맞아. 사람마다 다르죠. 하다못해 진통제도 빨리 달라. 근데 우리는 이렇게 다 다르게 태어났는데 왜 다 똑같이
알로에에서 추출한 이 성분 가지고 화장품을 딱 만들어 놓고 모두가 쓰면 좋은 것처럼 영업해요. 그렇잖아요. 헛개나무에서 추출해가지고 건강기능식품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왜 다 먹으면 좋을 것처럼 얘기해요.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이 약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이 약이 맞을지 안 맞을지 보고 보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약이 이 사람한테 맞을지 안 맞을지를 볼 수 있는 그 도구가 지금까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대부분 좋다고 하면 다 좋은 것처럼 이야기했을 뿐이죠. 근데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어요. 내 몸이 내 옆에 있는 내 친구와 내 앞집 사는 내 동생과 내 몸이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게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다 좋은 것처럼 홍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아직도요, 많은 영업이나 많은 네트워크는 그렇게 영업해요. 지금. 해모임 같은 거 아세요? 애터미에 해모임 많이 팔리죠. 해모임 먹으면 다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막 스태미나 올라가고 면역력 좋아지는 것처럼 얘기하죠.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약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그 약이 분명히 안 맞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미코젠 제품은 어때요? 아무거나 추천하지 않아요. 제 친구들이요. 제가 이제 아미코젠을 시작해서 돈을 좀 벌었잖아요. 여기서 돈을 벌었다 싶고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럼 이제 제 친구들이 저한테 그래요. 야, 니네 거 뭐가 좋아? 야, 뭐 하나 있으면 줘봐. 내가 하나 팔아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네가 나한테 뭘 팔아줘야 되냐 물어보면 내가 너한테 해줄 말이 없어. 왜? 너한테 뭐가 잘 맞는지 모르니까. 그냥 네 몸 생각해서 네 유전자 검사를 해봐. 그리고 너한테 필요하다는 것만 돈 쓰면 먹고 살아. 앞으로. 이렇게 얘기해줘요, 제가. 그 얘네들 당황스러운 거야. 하나 팔아주려고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카드 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팔아 나는. 왜? 먹었는데 하나 소용없는 약을 팔고 싶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컨셉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품을 홍보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상품을 홍보하는지 아세요? 유전자 검사 키트를 홍보해요. 내 몸을 알자가 먼저예요. 알고 맞춰 살자. 그 비즈니스를 시작한 회사가 이 아미코젠이라는 회사예요. 자, 그러면 아미코젠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야 이게 얼마나 공신력 있냐, 얼마나 신뢰성 있냐, 얼마나 믿어도 되냐 이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아미코젠이라는 회사를 잠깐 좀 살펴보면 자, 코스닥 상장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코스닥 상장사. 주식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란 얘기예요. 제 얘기를 듣는 것보다 네이버에 아미코젠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는 것이 훨씬 더 빠를 거예요. 누군가가 니네 회사 이름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주저리 구구절도 설명할 필요 없이 네이버에 아미코젠 쳐봐. 그리고 거기 재무제표나 다 나오니까 네가 판단해봐. 끝. 회사 소개는 거기까지 하시면 돼요. 자, 이 회사가 여기 보면 자, 유전자 진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국내 유일의 유전자 진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자, 이 회사가 기술 상장했거든요. 그럼 어떤 기술로 상장했느냐? 2013년도에 이 얘가 상장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어떤 기술? 이 유전자 진화 기술로 상장했어요. 이 기술은 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요즘에 아직 인체에 적용되지 않고 있어요.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근데 어디에 적용되고 있냐? 그 식물과 동물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기술이에요. 현재. 유전자 진화 기술은 뭐냐? 이렇게 사람 유전자가 이렇게 꽈배기 모양, 나선형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이 DNA라는 게. 근데 여기에 돌연변이라는 게 있는 거야. 돌연변이. 이게 A, B, C, D, E, Z, A, B, C, D, E, Z 이렇게 균열이 잘 정상적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복사되고 붙이다 보면 오류가 한 번씩 나는 거지. 그러면 C가 들어와야 되는데 F가 생기거나 E가 생기면 돌연변이가 되는 거야. 하여튼 태어날 때부터 코하고 입이랑 붙어져서 나오는 아이들 뭐라고 해요? 원청이라고 하죠. D형이에요, 그죠? 그 유전자 돌연변이죠. 심장 모양이 이상하게 생겼어. 그것도 유전자 돌연변이죠. 태어날 때부터 귀가 안 들려. 이것도 유전자 돌연변이죠. 이런 문제가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발표가 된 거예요. 자, 유전자 가위는 정상 유전자가 아닌 이렇게 돌연변이 유전자가 생기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잘라낼 수 있어요. 이렇게 툭. 그러면 지렁이 꼬리 자르면 지렁이 꼬리 새로 나오죠. 이것처럼 정상 DNA가 지들끼리 생겨서 붙어요. 그럼 얘는 선천적인 기억
기형의 원인을 제거시킨 거잖아. 그럼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 대단하죠? 아직 사람에겐 되지 않고요. 동물이나 식물에게 하고 있어요. 개량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개량? 세상에 없던 종류가 생기죠, 요즘에 많이. 특히 강아지 같은 거. 티컵 강아지. 요만하게 주먹만한 강아지가 원래 없던 강아지인데 생겼어요. 이건 개량한 거예요. 이게 유전자 조합으로 개량한 거죠. 세상에 없던 종류들이 생기고, 배추가 달라지고, 과일이 없던 과일이 생기고, 이게 다 개량. 근데 이게 앞으로 13년 남았네, 13년. 13년 후부터 인체에 적용이 된답니다. 그러면 아프게 태어나는 아이들 이제 없어지겠죠. 물론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하겠죠, 처음에. 지금 뭐 우주여행 시작되면 우주여행이 지금 6개월 밀려있대요. 그 있는 사람들 얘기죠. 한 사람당 1억씩 내고 우주여행 가는 거. 그렇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서 상용화되면 싸질 거란 말이에요. 그냥 피부 가서 막 주사 맞고 피부 한 거풀 뒤집는 박피술 옛날에 엄청 비쌌어요. 지금 10만 원만 주면 가세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유전자를 자르는 가위 있죠, 이 가위. 이거 우리가 종이 자를 때 쓰는 가위를 몸속에 집어넣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죠? 이 유전자 가위가 효소예요, 효소, 특수효소. 몸에 효소를 집어넣어서 그 효소가 문제 있는 유전자를 자르는 거죠. 근데 이 특수효소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전 세계 3군데 있어요. 미국에 하나, 유럽에 하나, 아시아 통틀어서 대한민국에 하나. 아미코딘 유전자 진화 기술을 가지고 상장한 회사예요. 그러니 미래의 부가가치를 엄청 가지고 있는 기술로 가지고 상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제 비전 있는 회사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잘 팔리는 것도 중요하니까 앞으로 잘 팔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재무제표 한번 확인하시면 지금 현재 주식이 시가총액이 지금 한 7천억 정도 될 거예요. 네이버로 확인해 보시면 될 거고 최대 주주가 누군지 다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2000년에 만들어졌어요, 이 회사가. 2000년. 그러면 지금 2019년이니까 횟수로 20년 된 거죠. 2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제조 공장 시설까지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본사는 진주에 있어요. 경상도 진주. 진주에 가면 문성공장이라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 가봤으니까. 1공장부터 7공장까지 있는데 콜라겐 공장 있잖아요. 콜라겐. 우리 콜라겐 진짜 잘 만들거든요. 알코진이. 근데 콜라겐 공장은 전방 한 500m 앞에서도 비린내가 나서 못 들어가요. 그 우리 콜라겐이 생선 비늘 추출해서 만드는 콜라겐이거든요. 그 생선 비린내가 막 그렇게 나는 거예요. 이렇게 물건 만들어서 얘네들이 개발하고 제조하고 20년 동안 뭔가를 했어. 근데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아미코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희한한 거죠. 아, 20년 동안 니네 뭐 했는데 우리한테는 한 번도 들리지도 않는 걸까? 자, 이 회사가 뭐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유한양행, 종근당, 녹십자, 동아제약, 풀무원, 일동제약. 사장님들이 딱 들으면 아, 할 만큼 우리나라 대표 제약사들입니다. 종근당을 의심하는 국민은 없죠. 유한양행을 의심하는 국민들은 없어요. 그만큼 오랫동안 아주 좋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대형 제약사들입니다. 얘네들한테 물건 납품했어요, 20년. 아미코딘. 원료를 제공하고 기술을 제공하고 물건을 납품했던 제조업체가 아미코젠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해가 빨라졌죠. 그 아미코젠이 기술을 연구하고 물건을 딱 만들어서 종근당이랑 유한양행이 대신 대박친 제품들이 몇 개 있거든요. 글루코사민 아세요? 글루코사민? 글루코사민 누가 만들었어요? 아미코젠이 개발한 건데. 근데 누가 팔아서 대박쳤어요? 종근당이 팔아서 대박쳤어요. 왜? 아미코젠은 기가 막힌 원료를 개발을 했어. 근데 이걸 팔 수 있는 유통 루트가 없는 거야. 그러니 종근당한테 가서 얘기한 거지. 우리 기술 좀 사라. 이거 원료 사가지고 니네 가서 팔아줘라. 그게 100원짜리 기술을 가지고 500원에 판 거야, 종근당. 근데 종근당은 500원짜리를 사다가 3,000원에 팔더라는 거지. 대박이 난 거야. 일동제약이 대박난 거 최근에 있죠. 뭐 있어요? 먹으면 막 집중력이 좋아지고 공부하는 아이들 막 수험생들 막 먹이고 했던 기억력 쑥쑥, 집중력 쑥쑥 했던 메모리 키퍼라는 제품 있어요. 그것도 어디 거예요? 아미코젠 거예요. 그런데 일동제약이 팔았죠. 이런 식으로 항상 원료를 제공했어요. 항상. 애터미에서 유산균 많이 사 드시죠? 애터미 유산균 누가 만들어요? 아미코젠이 만들어요. 뉴스킨에 가면 이렇게 빨아먹는 콜라겐 팔아요. 주름 펴진다. 그 콜라겐 어디서 만들어요?
아미코젠이 만들었어. 이렇게 만들어서 유통사들한테 물건만 납품했다고 20년. 근데 이 회사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계속 가난한데 엄청난 기술을 만드는 건 우리인데 우리는 계속 가난해. 연구하는 학자들이니까 다 가난한 거야. 근데 종근당이랑 일동대학은 자꾸 배가 불러. 그 열이 받은 거지. 그러니까 이 회사가 무슨 생각을 하냐? 야 그냥 우리가 직접 물건을 팔면 안 될까? 우리가 유통 직접 하자. 야 원 라인으로 모든 라인도 다 있어. 연구도 우리가 해, 개발도 우리가 해, 물건 제조도 우리가 해, 완제품 생산까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데 괜히 엄한 놈들 좋은 일 시키지 말고 우리가 직접 유통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유통사, 아미코젠 퍼시픽이라는 유통사가 생긴 지 이제 횟수로 3년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오래되고 안전한 회사. 그죠? 두 번째, 기회가 아주 좋은 신생 회사. 그럼 우리가 이제 초기 회사, 선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트워크 마케팅 꼭대기에 들어가면 유리하잖아요. 근데 꼭대기에 들어가면 뭐예요? 1번이 되면 뭐예요? 2번하고 20번이 안 생기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래되고 안전한 회사는 또 그거에 장점이 있어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내 기회는 없지만 최소한 회사가 없어지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아미코젠 두 개 다 갖고 있어요. 회사 20년 됐다 했잖아요. 20년 동안 제품 보증됐다고요. 종근당 일동대학에서 묻지도 않고 20년 동안 물건 받았으면 물건에 대한 보증이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한 지는 2년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신생회사라고 볼 수도 있죠. 두 가지의 기회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회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뭐냐? 자, 유통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잖아요. 야, 우리가 유통 직접 하자. 그럼 유통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백화점이나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데 입점해서 물건을 팔 수도 있고, 그냥 또 하나, 홈쇼핑으로 물건을 팔 수도 있고, 세 번째, 길거리에 있는 로드샵에다가 매장을 내고 뭐 더페이스샵이나 올리브영 같이 그렇게 물건을 팔 수도 있고, 또 하나,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 수도 있고, 유통의 방법은 너무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있던 매장도 없애는 판국인 거야, 시대가. 다 온라인으로 갈아타고 다 홈쇼핑으로 갈아타고 백화점들도 그냥 전시실일 뿐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 이 회사가 생각을 하죠. 야 매장 내에서 물건을 유통하는 건 안 된다 이제. 그럼 온라인으로 해볼까? 근데 온라인으로 해보려고 보니까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종류가 수십만 가지인 거야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미 한국 콜마 같은 태평양 같은 그런 회사들이 한국 화장품은 다 사로잡아. 건강기능식품도 제약회사에서 다 이미 기득권 잡은 거지. 그럼 아무리 우리가 물건을 잘 만들어도 아미코젠 알아요? 이거 아미코젠에서 새로 나온 약이니까 드세요 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이걸 환영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광고도 안 돼 있잖아요. 심지어 아미코젠. 그래서 이 회사가 생각을 해요. 야 그러면 아무도 하지 않는 걸 가지고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아무리 물건이 좋아도. 그래서 아무도 하지 못한 걸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어요. 그 우리 회사가 그 서울대 이상 석박사들이 200명 이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아무도 하지 못한 게 뭐가 있을까? 그렇게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계열사들을 이렇게 봤어요. 자, 이 회사는 원래 네트워크를 하는 회사가 아니라 물건을 연구하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계열사들이 네트워크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 계열사들이거든요. 첫 번째, 아미코젠 회사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항생제 만드는 바이오 차이나 팜이라는 항생제 회사 있어요. 그 다음에 키토산 만드는 CLC, 유산균 만드는 바이오코젠, 그 다음에 유전자 검사를 하는 클리노믹스. 얘네가 사실 대박인 게 한 달 전에요. 우리나라 울산광역시에서 전 세계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울산 게놈 엑스포가 열렸어요. 유전자 엑스포가 열렸다고요. 전 세계에서. 주최 누가 했을까요? 국가에서 주최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국가에서 주체를 누구한테 맡겼을까요? 클리노믹스한테 맡겼죠. 그러면 어느 정도 권위 있는 유전자 회사구나 라는 건 이해하실 거죠. 그렇게 국가에서 주최하는 것도 주관을 할 정도면 어설픈 데다가 맡기지는 않았겠죠. 우리나라. 클리노믹스라는 회사가 있어. 그 다음에 중국의 유통사 있고, 화장품 만드는 스킨메드라는 회사 있고, 스킨메드 화장품은요 약 7년 동안 피부과에만 전문으로 납품했던 회사예요. 피부과 전문 화장품.
그 다음에 셀리드라고 자궁경부암 면역치료 백신 만드는 회사. 여기에 농약 만드는 회사도 있고, 그 다음 뻘자임이라고 치매에 관련된 물질을 연구하는 회사. 이렇게 계열사가 있는 걸 본 거야, 회사가. 야, 그러면 그냥 이거 물건 하나 잘 만들어가지고 그냥 영업사원들 교육시켜서 물건 이렇게 파는 형태 말고 유전자 검사를 우리가 할 수 있으니 사람들한테 유전자 검사를 시켜서 이 사람에게 맞는 걸 만들어주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전자 맞춤형 비즈니스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아메코젠이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회사가 시작됐던 히스토리고요. 아메코젠 퍼시픽이라는 영업을 딱 시작할 때 우리는 이제 시가총액이 1조 성장했던 회사니까 돈이 있는 회사잖아요. 돈. 자본력 중요한 건 아시죠? 모든 비즈니스는 자본력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대기업은 힘들지 않은데 소상공인이 힘든 이유는 딱 답은 자본력 아니에요. 장사가 안 돼도 버틸 수 있는 힘과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의 차이. 근데 이 회사가 자본력이 있는 회사니까 야, 아메코젠 퍼시픽 이걸로 승부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해서 이 사옥을 신영철 회장의 개인 사비로 220억 주고 사요. 그래서 송파구 문정동에 가면 강동구 송파 문정동에 가면 이 사옥이 있어요. 7층짜리 사옥이고요. 이 7층짜리 사옥 전체를 아메코젠이 사서 일을 시작하게 되죠. 이게 좀 차이예요. 모든 네트워크, 저도 네트워크 다른 거 해봤지만 일단은 조그마한 이런 사무실을 얻어서 일단 매출을 내요. 물건이 좀 팔리고 매출이 좀 나와서 회사가 이윤이 좀 남으면 그럼 사무실을 좀 큰 데로 옮겨.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더 모집해가지고 좀 더 잘 되면 더 옮겨. 원래 그래요. 근데 시작도 해보기 전에 200억씩 투자해서 사업 사고 시작하는 회사 없어요. 근데 여기 그렇게 한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 자본력이 얼마나 되느냐, 회사가 여기 얼마나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 자체가 달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유전자 검사를 통한 맞춤형 솔루션을 해야겠다. 세상에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것을 해야겠다. 그러면 유전자 검사는요. 여기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이렇게 있어요. 자, 사장님 거네요? 네. 공개해도 돼요? 예, 괜찮아요. 자,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유전자가 너무 생소해. 우리 유전자 전공하지도 않았고 유전자 학을 뭐 배우지도 않았어. 내 몸인데 너무 어렵다고요. 그러면 교육받은 누군가가 당신 몸은 이렇습니다라고 브리핑을 해줘야 돼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럼 당연히 맨투맨으로 가야 된대요. 1대가 100명, 한 명이 100명을 상대할 수는 없겠네. 이 사람의 개개인의 유전자를 설명해 주려고. 그럼 당연히 맨투맨으로 가야 되죠. 맨투맨으로 영업을 하려면 뭐밖에 없어요? 유통 방법이? 네트워크 마케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한 거예요. 이 브리핑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물건 하나 만들어서 이거 가지고 그냥 다 같이 파는 거면 이렇게 필요 없죠. 근데 이 회사는 이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고, 자, 유전자 검사는 이렇게 합니다. 아까 오늘 유전자 검사를 하시겠다는 사장님 계셨으니까 설명을 좀 해드리면, 자, 우리 유전자 검사가 상품이 몇 개 있죠? 두 개 있어요. 기본 유전자 검사 15만 원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암과 중대 질병을 보는 53만 원짜리 검사가 있어요. 두 가지는 다른 상품이에요. 중복되지 않습니다. 53만 원짜리 하면 15만 원짜리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완전 다른 항목이에요. 15만 원짜리 유전자 검사는 어떤 거냐? 유전자 검사는 건강검진과 달라서 올해 하고 내년도 해야 돼요? 아니요. 평생에 한 번만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DNA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평생에 딱 한 번만 해보면 됩니다. 15만 원짜리 유전자 검사를 하면 이걸 볼 수 있어요. 46가지의 유전자를 이거 하고요. 검출을 하고요. 거기에서 12가지 항목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위에 6개는 겉에 보이는 외형적인 유전. 키 유전이죠. 아버지가 작으면 아들도 거의 작죠. 가끔 키 큰 애들 보면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크든가 뭐 이렇잖아요. 이렇게 겉에 보이는 유전 6개. 그 다음에 보이지 않지만 속에 관련된 유전 6개. 이렇게 보는 게 15만 원짜리예요. 자, 여기 첫 번째 체질량 지수 나오죠. 이건 비만 유전자예요. 비만 유전자. 제가 너무 웃긴 게 가수 서인국 씨 아시죠? 서인국 씨. 그분이 울산 사람이래요. 울산을 갔는데 서인국 동생이랑 미팅이 잡혀있다고 미팅을 해달라고 하더라고 저한테. 딱 갔어요. 근데 서인국 여동생이 이렇게 뚱뚱한 거야. 그래 누가 한 10분 있다 걸어 들어오는데 아줌마가 더 뚱뚱해. 서인국 엄마를. 근데 내가 아니 서인국은 저렇게 날씬하고 멋있는데 여긴 왜 그러냐 그 동생이 하는 말이 오빠도 돼지였대.
그래서 제가 기억을 거슬러 보니까 서인국이 처음에 오디션 볼 때 뚱뚱했어. 근데 연예인이 되고 피나는 노력으로 지금은 날씬한 몸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는 유전자 검사를 했거든요. 온 가족이 비만 유전자 다 깨져 있어요. 온 가족. 자, 지방 축적, 에너지 대사, 과식 유발. 이 세 가지가 비만에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방 축적 유전자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얘는 찌고 나는 안 쪄. 그건 이 유전자를 이 사람이 갖고 깨진 거야. 난 정상이다. 지방을 자꾸 축적시키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운동을 하거나 러닝머신에서 1시간을 껴도 이 사람보다 내가 훨씬 대사가 잘 돼. 이 사람 대사가 안 돼.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거 있잖아. 누구는 스트레스 받거나 실현을 당하거나 이별을 하면 살이 쭉 빠진대. 근데 희한하게 나는 이게 힘든 일만 생기면 몸이 불어. 더 먹어. 다르죠? 이게 유전자가 다른 거. 그래서 비만 유전자를 보면 아, 내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되는구나. 또는 내가 운동을 어떻게 해야 효과적이구나 알 수 있겠죠. 이게 체질량 지수예요. 그 다음에 색소 침착, 피부 노화, 피부 탄력, 피부 기가 막히게 좋은 화장품을 써도 피부가 안 좋은 애들은 안 좋구나. 그냥 나는 샘플만 써 이러는데도 배복 같은 아줌마들이 있죠.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타고난 유전이에요. 피부. 그래서 유전에 관련된 피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탈모 모발 긁기. 탈모. 우리나라 탈모 시장이 지금 가발 시장이 얼마나 4조 시장이에요. 4조 시장. 부분 가발까지 포함해서. 연예인들 지금 백종원이 가발인 거 아시죠? 네. 백종원이 지금 그래서 매번 똑같은 머리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머리 탈모 시장이 너무 커져 있다는 거죠. 탈모 샴푸도 너무 많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머리가 빠지잖아요. 여기가 휑해지기 시작하거나 남자분들 앞에가 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탈모 샴푸로 바꾸는 거 첫 번째. 그랬는데도 머리가 너무 많이 빠지면 뭐예요? 미용실 가서 두피 관리 받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너무 심하면 이게 최후의 방법이 뭐 두피 20일 받거나 뭐 모발 20일 받거나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탈모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원형 탈모도 있고 M자 탈모도 있고 탈모 유전자는 가지고 깨져 있지 않지만 스트레스성 탈모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콜라겐 합성이 안 되는 탈모도 있을 수 있어요. 사장님 머리카락 이렇게 뽁 뽑아보면 머리카락 끝에 하얗게 심지 있죠? 하얀 심지 본 적 있으세요? 그게 콜라겐이에요. 근데 콜라겐 합성이 안 되는 사람은 머리를 잡고 있는 힘이 자꾸 나이를 먹을수록 늘어지는 거야. 느슨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를 감는 거냐 아주 작은 장기도 머리가 빠지는 거지. 자, 만약에 내가 콜라겐 합성이 안 돼서 머리가 빠지는 사람이었다면 두피 샴푸를 쓰거나 탈모 샴푸를 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었던 짓이죠. 그 시간 동안 차라리 콜라겐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 짚은 거죠, 맵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탈모도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하고 나한테 맞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원인을 이해한 다음에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밑에 6개 피에 관련된 거 보는 거죠. 건강과 직결된 것들. 중성지방 농도,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혈압과 당뇨는 유전력이 강하죠. 거의 유전력인 건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중성지방 농도, 콜레스테롤. 내 혈관이 내 피를 정돈하잖아. 정돈. 더러운 피는 깨끗한 피로 바꿔주고 끈적하면 묽게도 만들어주고 내 스스로 우리 조절을 하잖아요. 스스로 그 조절을 하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냐 얼마나 약하냐를 보는 거죠. 이 중성지방 농도 유전자가 완전히 깨져 있는 사람들, 콜레스테롤 이게 완전히 깨져 있는 사람들은 먹는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사람. 왜? 기름진 걸 먹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먹으면 내 피가 걸러내는 거룩한 기능을 못하는 거야. 태어날 때 선천적. 그럼 이왕이면 관리해야겠죠.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보다. 비타민 대사, 비타민 C 흡수 능력 확인하는 거예요. 그다음 카페인 대사, 카페인이 전립선암을 만든다. 들어보셨어요? 네. 커피 먹으면 안 걸린다. 들어보셨어요? 네. 모든 암은 아니지만 여성암, 호르몬 계통의 암 있죠. 전립선암, 갑상선암, 유방암은 직결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에는 전립선암 환자들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너무 많다는 거야. 그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과도하게 생겨난 커피 프랜차이즈 전문점들 때문에 전립선 암이 들어요. 그러면 커피를 마시면 다 전립선 암에 걸릴까요? 그건 아니에요. 카페인을 먹어도 대사에서 없애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카페인을 먹으면 하나도 못 걸러내고 다 몸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커피를 가지고 나쁘다 좋다 논할 게 아니라 내가 커피를 마셔도 되는 사람인지 안 되는 사람인지만 알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씩 커피숍에 뭐가 생겨요? 디카페인 커피.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은 커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장님들 많이 먹는 노란 색깔 봉지 커피 있죠? 맥심. 네. 맥심에서 초록색깔 디카페인 커피를 올 1월에 출시했단 말이에요. 사장님 그렇게 세상이 변해가는데 우리가 아직도 난 카페인 먹으면 죽는지 안 죽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커피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하루에 1잔씩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나도 그렇지만 내 아이들도 그렇게 살게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이걸 보는 게 15만 원. 이거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몰라서 안 하지 들어보면 아 15만 원의 가치는 있구나. 저희 아이가 큰애가 10살이고 둘째가 7살이에요. 두 딸이 유전자 검사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큰애는 유전자가 너무 안 좋아요. 근데 둘째는 너무 좋아요. 희한해요.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이 조합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쁜 엄마, 이쁜 아빠 밑에서 태어났는데도 애가 못생긴 케이스도 있고 뭐 정민 딸 같은 애들은 너무 예쁘잖아. 정민은 멋있지 않은데 이게 유전자 배합이라는 것도 사실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근데 우리 큰애는 이거 다 깨져 있어요. 근데 이 여기 중성지방 농도 콜레스테롤에는 어떤 정보가 나오냐면 내가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까지 제한을 해줘요. 우리 큰애가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 중에 정어리류, 등푸른 생선, 동물성 오메가3. 등푸른 생선이면 뭐예요? 고등어 아니에요? 고등어가 애기한테 안 좋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고등어 먹으면 다 좋은 줄 알지 않았어요 우리? 아니라는 거죠. 어떤 누군가에게 고등어가 좋지 않더라. 장어나 추어탕 같은 거 먹으면 비타민에 좋죠? 네. 장어나 이 추어탕 같은 것이 누군가에게 독이 들어요. 사람 몸에 따라. 음식 궁합. 우리 그냥 옛날에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기 전까지는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 이렇게 했죠. 몸이 찬 사람들은 찬 음식 먹지 말고 몸이 뜨거운 사람들은 좀 찬 걸 먹고 이렇게 했죠. 훨씬 더 디테일한 과학적인 음식 궁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제안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건 우리가 살면서 조금만 신경 쓰면 훨씬 더 내 건강을 컨트롤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이게 15만 원입니다. 자, 두 번째 53만 원짜리 검사. 사실은 어린 아이들은 15만 원짜리 검사만 해도 돼요. 왜? 지금부터 식습관이나 환경 습관 같은 거는 엄마가 잘 잡아주면 되니까. 근데 이만큼 벌써 살아온 우리는 여기서 습관을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우리는 암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죠. 자, 이거는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많이 걸리는 10대 암을 봅니다. 췌장암, 갑상선암, 식도암, 대장암, 방광암, 폐암, 위암, 여자는 유방암, 남자는 전립선암, 신장암, 간암까지. 이 암에 걸릴 프로테이지 수치가 나옵니다. 사장님이 간암에 걸릴 확률 81% 이렇게.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사장님이 간암에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가장 위험한 나이 줄 알려줘요. 제가 이거 검사했거든요. 아까 제가 이거 보고 진짜 다시 한번 기절할 뻔했어요. 10개 중에 9개가 빨개요. 저는. 내가 내 가족이 가족력이 안 좋다는 건데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그걸 확인하니까 충격적이더라고요. 1위가 위암. 그런데 위암에 걸릴 확률이 몇 프로게요? 99%. 그리고 위암에 걸릴 확률이 가장 높아지는 급상승하는 나이가 38세에서 42세. 제가 지금 35세. 그래서 몇 년 남았어요? 3년 남았어요. 건강하게 살자 3년. 근데 회장님, 저 35살이에요. 아직 젊고 몸이 아직 어디가 고장나지는 않았어요. 컨디션이 많이 힘들지도 않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건강검진 안 하게 돼요. 엄마가 건강검진 1년에 한 번씩 하면서 살라고 해도 아우 알았어 할게
하고 안 했어요. 지금까지 35년 동안. 왜? 아직 내 몸이 너무 팔팔하고 건강한데 무슨 건강검진이야.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했다고. 근데 이걸 딱 보니까 건강검진부터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 초에 1월 17일인가 18일 날 건강검진 했죠. 위에 관련된 거 3가지 다 했어요. 위 초음파, 위 내시경, 위 CT 다 찍었어요. 그리고 위에 용종 2개 떼냈어요. 그 용종을 떼내고 나니까 조직검사를 하지 마세요. 병원에서 알아서. 하나 양성, 하나 음성. 의사 선생님 딱 뭐라는 줄 아세요? 술을 먹거나 흡연을 하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거 한 1, 2년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대사가 빠르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게 빠르대요. 그 얘기 들으니까 섬뜩하세요. 만약에 나 이거 안 해봤잖아요? 내 건강에 대해서 엄청 자만했을 거예요. 그리고 안 해봤겠죠. 그러면 진짜 이 결과지 되고 38세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전 진짜 이게 GSI이기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가 이거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만들어주는 게 이 GSI 검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옆에 이 10가지의 중대질병에 알츠하이머가 나와요. 치매. 요즘에 치매에 대한 문제가 많죠. 공익광고도 많이 나오고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치매에 걸린 환자들은 심지어 빨리 안 죽는데요. 또 치매에 걸리면 수명이 길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그렇대요. 치매 환자 스스로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오래 사는 거야. 근데 누가 스트레스 걸려서 죽어요? 가족. 그 치매는 가족을 죽이는 병이라고 부르죠. 최소한 우리가 치매증 걸리면 안 되잖아요. 사실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마찬가지고. 근데 치매에 걸릴지 안 걸릴지 내가 아냐고. 그냥 할머니가 치매로 돌아가셨어요. 뭐 이러면 조금 가지고는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엄청 신경 쓰고 살진 않는다고요. 사실 검사했어. 만약에 알츠하이머 100% 걸린다고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멀쩡할 때 영양제 먹어야죠. 멀쩡할 때. 근데 너무 멀쩡하니까 저런 걸 확인 안 하면 안 먹게 된다고요. 사람이.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53만 원짜리 암 검사예요. 2가지 다 해보셔야 돼요. 2개 다 하면 얼마예요? 68만. 68만 원의 가치. 내 통으로 인생 건강을 생각하면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사장님들 유전자 검사한다고 저한테 좋은 거 별로 없어요. 사장님들 유전자 검사만 하잖아. SP 패키지 안 사고 저한테 10,000원이나 떨어지나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단 건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독버섯 난다고 독버섯 위에만 건너내면 안 되잖아요. 그 뿌리까지 안 뽑히면 독버섯 또 나요. 원인을 알지 못하면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원인을 보는 것부터 하자고. 사장님들 주변에 있는 지인들, 가족들, 친지들 유전자 검사는 하게 하자고. 그리고 나서 그걸로 매출을 뽑아내거나 그걸로 사업을 하는 건 그 이후에 생각할 문제. 이게 53만 원짜리 검사예요. 자, 요거는 이제 뭐 조금 이따 올 겨울에 나올 상품인데 전체 유전자를 보는 상품이 나와요. 가격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 검사가 그 검사예요. 박근혜 최순실이 강남의 차원병원에서 했던 3,800만 원짜리 유전자 검사. 그게 이 검사예요. 박근혜 최순실 유전자 검사 누가 해줬을까요? 클리노믹스 나왔어요. 클리노믹스. 실제로 길라임이라는 이름으로 유전자 검사 들어온 걸 분석한 게 클리노믹스예요. 우리 회사. 그게 이제 여기 상품으로 나와요. 그래서 자 유전자 검사는 하고 나면 결과가 나오죠. 결과에 맞게 화장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나한테 맞게 처방돼서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몸에 막 차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꽉 차 있는 데다가 뭘 또 집어넣어요. 눈 아깝게. 꽉 차 있는 거에다 뭐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나한테 비어있고 부족한 데 채워야지. 그걸 하자는 게 우리 비즈니스고요. 자, 이렇게 제품들은 맞춤형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제품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다 다르니까요. 화장품도 똑같은 화장품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피부가 다르니까. 각자에게 맞는 걸로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말고도 이제 앞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어떤 제품들이 있냐? 바르는 보톡스, 그 다음에
키 커지는 물, 효소수 나왔죠? 몸에 에너지를 심어주는 효소수 나왔죠? 술 먹기 전에 먹으면 알코올 분해가 자동으로 되는 숙취효소 나왔죠? 가슴 커지는 크림 나왔죠? 내년에 애견 시장 시작되죠? 이런 걸 들어보면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것들을 건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기술력이 기반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기술 기반의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이거 기대가 돼요. 사실 저는 강아지를 키우지 않지만 강아지 고양이가 거의 뭐 가족 같은 마음이 들 만큼 이 반려동물에 대한 사실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혼자 사는 어르신분들도 많고 하니까. 근데 강아지 유전자 검사를 해서 내 강아지한테 맞는 맞춤형 사료와 영양제를 준다. 그런데 기존으로 만들어서 파는 기성 제품과 2,000원, 5,000원 차이밖에 안 난다? 그럼 사람들은 맞춤형 제품을 먹을 것 같아요. 그들이 네트워크를 하려고 뛰어드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살기 위해 선택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재정적으로 부를 만들어 줄 거란 말이에요. 하여튼 언제까지 친구 찾아가서 나 봐서 이거 하나만 바꿔주라. 내 얼굴 봐서 이거 하나만 팔아주라. 나 이거 열심히 해볼 거니까 좀 한번 써봐. 언제까지 얘한테 필요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내가 내 의리 팔아서 영업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상대를 부담스럽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비즈니스 해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한테 필요한 걸 줄 수 있어야지 내가. 그리고 얘가 원하는 걸 줄 수 있어야지. 그리고 내가 이걸 전달하면서도 을이 아니라 갑이 돼야죠. 그럴 수 있는 아이템이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아미쿠자 많이 나왔어요. 야, 유전자 검사 내가 시켜줄게 이거. 15만 원만 내면 돼. 그럼 이거 쫙 나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유전자 검사 하고 나서 맨날 전화 와요. 그 결과 언제 나와? 이런 대우 받으면서 비즈니스 해야 돼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얘한테 유전자 검사 얘기하잖아요.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해요? 1타? 쌍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얘한테 유전자 검사를 얘기하면 얘가 유전자 검사를 하죠. 근데 꼭 3개를 더 달래요. 누구나 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 자식, 배우자. 얘한테 유전자 검사를 얘기하면 꼭 4개를 달래. 거의 대부분. 여자들은 누구 거 챙겨요? 여자들은 다 친정 부모님부터 챙겨요. 그리고 자식 거 챙겨요. 남편 거 달라 안 해. 남편들은 누구 거 달라는 줄 아세요? 마누라 거 달라고. 이런 걸 보면 남자들이 참 불쌍한 것 같아요. 다 그렇다니까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다 그래. 난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가 한 7년을 했지만 이런 비즈니스는 없어요. 유전자 키트에 발이 달려가지고 이게 엄청 몰아내요 혼자서. 근데 우리 이렇게 비즈니스 해요. 내가 계속 팔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그것이 인쇄소득이 돼요. 그게 아이템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회사는 이런 컨셉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돈 얘기 나갔어요. 자, 오케이. 네가 말한 대로 아이템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미래지향적이야. 왜 앞으로는 무조건 건강을 포커스로 하는 사업이 아니면 안 돼요, 이제. 그리고 베이비 산업, 건강 헬스, 그 다음에 실버 산업. 앞으로 이 3가지밖에 없어요. 왜? 나이 많은 노인네들 늘어날 거기 때문에 실버 산업 되겠죠. 애기들이 귀해지기 때문에 애들한테 좀 많이 쓰니까 베이비 산업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온리 다 건강해요, 이제. 건강하게 사는 법, 건강하게 늙는 것, 건강하게 죽는 것. 앞으로 이거에 포커스가 맞춰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모든 것이. 먹고 사는 거 고민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이 올라갈까를 고민하죠. 삶의 질이 올라가려면 기본으로 건강한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특히 돈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건강에만 돈을 쓰죠.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없는 사람들은 건강에 돈 쓸까요? 안 쓸까요? 더 써요. 또 왜? 이게 재산이에요. 이거 말고는 가진 게 없습니다. 아프면 안 되는 거야. 왜? 오늘 아파서 오늘 쉬면 돈 못 버니까. 아픔이 무조건 이쪽이거든요. 그럼 아이템도 괜찮고 미래지향적이고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아이템이야. 타이밍도 좋아. 그럼 이제 뭐 하나 남았어요? 돈을 어떻게 버는데? 돈 버는 거 얘기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자,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 바이너리 방식 이게 왜 중요하냐?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뿌리가 많으니까 튼튼하죠. 아메이 같은 비즈니스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굉장히 튼튼하게 인쇄소득을 받아요. 아메이 욕할 거 없어요 진짜. 20년, 25년 한 사람들 얼마나 튼튼하게 번다고요. 정말. 아주 안정적으로
업다운도 없어요. 왜? 브레이크 어웨이는 다리가 많거든. 여기가 하나 썩어서 무너져도 여기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괜찮거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완성시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 포기해요. 3년 하나 포기하고 5년 하나 포기하고. 그럼 결국 내가 썼던 그 시간은 누구도 더 이상 보상해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개인의 능력이 중요해요. 개인이 리크루팅 능력이 좋아야 되고 영업적인 능력이 좋아야 되고 본인이 스피치하는 능력이 좋아야만 성공할 확률이 커져요. 남의 덕을 봐서 남의 등을 업고 같이 뭔가 묻어가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브레이크 어웨이라고. 내 조직은 순전히 내가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이너리 방식은 좀 틀려요. 자, 예를 들면 여기에 엄청난 에이스가 있어.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에이스. 인맥도 많아, 영업도 잘해, 말도 잘해, 외모도 괜찮아. 여기에 전업하고 있어서 막 활동력도 좋아. 완벽하죠? 그런데 얘는 부업자고 시간도 없고 마누라가 엄청 눈치 주니까 밤늦게 나오지도 못하고 평생 컴퓨터 앞에서 이것만 해서 인맥도 없고 이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일반적인 네트워크 같았으면 이분은 성공 못하는 거예요. 네트워크에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엄청나고 활발하고 괜찮은 에이스가 또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돼요 얘? 그냥 몰아요. 이게 바이너리예요. 물론 공짜로 돈 버는 게 세상에 어딨냐. 어? 너무 이렇게 뭐 그런 걸 원하는 거 아니냐. 전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세상엔 특별한 사람보다 평범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럼 특별한 사람의 힘을 나눠서 평범한 사람이 같이 돈 버는 게 왜 나빠요? 그렇다고 특별한 사람의 능력을 얘가 얻어가지만 얘 수입을 뺏어오는 건 아닌데 뭔 상관이에요? 그렇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바이너리가 좋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특별한 사람을 위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모두가 팀워크로 함께하는 공동체 비즈니스가 되게 좋다. 다만 단점이 있죠. 얘는 뿌리가 몇 개예요? 6개, 5개죠. 여기는 뿌리가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썩으면 기울어지거나 무너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만 우리가 바이너리는 조심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걸 조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후원할 때 이 한 명 한 명의 연결고리가 끈끈한 연결고리로 잘 가면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업을 잘할 것 같아 또 욕심내지 마라. 그래요. 우리. 어떤 사람 후원하라고요? 죽을 때까지 얼굴 보면 살아야 되는 사람 후원하고요. 2명 찾는 비즈니스인데 뭘 이렇게 골라요, 사장님? 2명만 찾으면 되는 비즈니스인데 막 일 잘하고 막 영업 잘하는 사람 뭐가 필요 있어요? 다 소중한 사람 한두 명은 있는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평온한 사람들끼리 모아서 2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8명이 되고 16명, 32명, 64명, 124명, 256명 이렇게. 그게 바이너리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바이너리 마케팅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많아요. 유니레벨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엄청나게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지금의 시대의 흐름은 너무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투잡, 쓰리잡 하나 버는 돈을 그걸로만은 못 먹고 살기 때문에 부업으로 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시간이 다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바이너리가 먹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바이너리 마케팅을 쓰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보너스는 이렇게 4가지 있어요. 초대 보너스, 팀 커미션, 매칭 보너스, 호칭 보너스. 근데 이 2가지는 사업자가 아니고 소비자도 받을 수 있어요. 소비자와 사업자의 차이가 있거든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소비자도 받을 수 있고요. 이거 2개는 사업자여야만 받을 수 있어요. 소비자와 사업자의 차이. 패키지를 사느냐 사지 않느냐. 패키지를 난생 처음 태어나 최초로 한번 구매하면 영원히 사업자의 자격을 받아요. 그런데 나는 그냥 사업이 싫어. 나는 그냥 건강에 관심이 많으니까 유전자 검사만 해볼게. 우리 가족도 유전자 검사만 시키고 내 건강 관리만 할래. 오케이. 뭐라고 부담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비자 하라고 하세요 그냥. 소비자는 유전자 검사만 하거나 나한테 필요한 제품만 사 먹으면 소비자. 패키지를 한번 체험하면 사업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당은 1일부터 15일까지 한 번, 16일부터 말일까지 한 번에서 한 달에 2번 돈 받습니다. 첫 번째 팀커미션. 1대1이에요. 1대1. 왼쪽과 오른쪽. 대실적, 소실적 생기겠죠. 하다 보면. 이쪽은 50명 되는데 이쪽은 5명밖에 없을 수 있잖아요. 짝짝이가 무조건 되거든요.
그럼 큰 데는 대, 작은 쪽은 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실적 기준으로 12%를 받는 게 팀 커미션이에요. 그리고 1대1 차감이에요. 소실적에 5명 가지고 돈을 줬으면 대실적에서 5명을 회사가 차감하겠죠. 그럼 50명 중에 5명 빠지면 몇 명 남아요? 45명 남죠? 45명은 다음 달 2월. 언제까지? 사먹는 순간이 올 때까지 2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 회사도 많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월말 마감 때 사재기라는 걸 하죠. 없어지는 점수가 아까워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놨는지. 이쪽이 좀 부족해서. 못 타먹고. 다음 달 1일 되면 이게 날아간다고 하니까 아까우니까 저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마감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남은 점수는 2월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매칭 보너스. 이게 커요. 요건 사업자만 받을 수 있죠. 사업자. 1대에 50%. 내가 데리고 온 A와 B는 내 1대죠. A가 데리고 온 2명은 나한테 2대가 돼요. 얘가 데리고 온 1대는 나한테 3대가 되고요. 1대에 50% 받고요. 2대에 30% 받고 3대에 20%. 그들이 받는 돈의 50%, 30%, 20%를 내가 또 받습니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 50% 받는 게 2명이죠. 50, 50. 100%네요. 30, 30, 30, 30이네요. 20, 20, 20, 20, 20, 20, 20, 20이네요. 이건 돈이 엄청 커요. 매칭 보너스가 저희는 팀 커미션을 훨씬 넘어서요. 이게 크거든요. 그럼 이걸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데리고 온 내 1대가 돈을 많이 벌어야 내가 많이 받을까요? 얘가 돈을 못 벌어야 내가 많이 받을까요? 얘가 돈을 많이 벌어야 50%가 클 거 아니에요. 100만 원에 50%면 5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얘가 1000만 원 받으면 500일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무슨 고민하고 살면 돼요? 내가 데리고 온 내 친구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얘가 어떻게 하면 얘가 팀커미션 더 많이 받을까? 얘 약한 어디를 도와주면 얘가 수당이 올라갈까? 맨날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매칭 보너스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동반 성장이라는 연결고리가 묶이게 되는 게 이 매칭 보너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됐는데 괜찮은 녀석 하나가 계속 간보다가 몇 개월 만에 나도 해보겠다고 뛰어들었어. 그러면 얘를 여기다 이렇게 낑겨 넣을 수는 없잖아요. 바이너리는 선착순이니까. 그럼 얘를 여기다 넣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내 1대로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얘 거 50%또 시작이에요. 얘가 데리고 온 2명은 30%. 그 밑에는 또 20%. 무한대로 늘려나갈 수가 있는 게 매칭 보너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추천 보너스. 이거는 사업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추천 보너스는 이런 거 있죠. 나는 내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다단계 시킬 사람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니네 컨셉 들으니까 괜찮고 나도 유전자 검사 해보고 제품도 먹어볼 의향도 있는데 나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누구한테 못해. 그런데 물건 먹어보고 물건이 괜찮으면 물건 소개할 사람은 많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있죠. 그런 사람도 돈 벌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추천 보너스. 내가 이 친구를 데려왔는데 이 친구는 네트워크는 재능이 전혀 없지만 물건을 먹고 자기가 막 컨디션이 좋아지고 하면 야 이거 먹으니까 체력이 좋아지는 것 같아 하고 물건을 막 소개를 많이 하는 거야. 물건 소개를. 이럴 때 사람을 데리고 오지 못하는데 물건은 소개 많이 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소개한 게 있죠. 이 사람이 자기가 막 물건을 소개하면 이 사람이 소개한 금액의 10%씩 저한테 따박따박 들어와요. 이 사람이 물건 팔 때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 자기가 소개한 사람이 물건을 팔면 그거의 10%. 자기 1대의 10%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물건을 팔 때마다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추천 보너스예요. 자, 마지막 호칭 보너스. 요거는 직급 보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급 보너스. 브론즈부터 레전드까지 직급이 있어요. 좌우에 2명, 사업자 2명이면 브론즈, 4명이면 로열 이렇게 직급이 올라가는 거겠죠.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직급은 가는 거니까. 자, 브론즈부터 레전드까지 있는데 요 직급을 가면 여기 보면 타이틀 보너스 있죠. 20만 원부터 한 달에 1억까지. 요 타이틀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승급 보너스는 퍼포먼스 보너스죠. 상식적으로. 너 크라운 되면 축하해 하고 딱 주는 거잖아요. 고생했어. 근데 여기 좀 틀려요. 크라운이 되면 2천만 원씩 매월 나와요. 크라운을 유지할 때마다 나와요. 근데 크라운을 한번 찍으면 크라운 유지가 쉬울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왜 우리가 장사하다 보면 어제 매상, 그저께 매상, 오늘 매상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거죠. 근데 제가 지금 크라운 로열이잖아요. 크라운 로열 갔을 때 4천만 원 받았어요. 그 다음 달에 크라운 유지한 거야. 그 컨디션이 그만큼 안 올라온 거지. 그 크라운 유지했어요. 그럼 2천 받으면 돼요. 그 다음 달에 더블 다이아몬드 유지했으면 1,000만 원 받으면 돼요. 다시 컨디션이 좋아져서 크라운 유지하면 2천. 그 다음 달에 크라운 로열 되면 4천. 그 직급을 유지할 때마다 코칭 보너스는 월급으로 매월 지급. 그 다음에 이거 일시불 보너스로 1억, 2억 받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전 회사에서 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직급을 가면 2억 5천을 냈어요. 2억 5천. 일시불 보너스로 2억 5천 받으면 좋죠. 근데 그 다음부터 3년 동안 개털이었어요.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맴돌아도 한 달에 3천에서 5천만 원씩 수당이 안정적으로 나왔으면 내가 훨씬 더 상대적으로 나아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기가 그런 컨셉이에요. 한 방에 큰 돈이 아니라 안정적인 월급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플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월평균 예상소득이에요. 브론즈, 제일 첫 번째 직급. 좌우에 SP 패키지 한 달에 2개씩만 들어오면 돼요. 아니면 SP 패키지 사업자 패키지가 아니어도 유전자 검사 20명 하면 SP 패키지 하나예요. 유전자 검사 20명은 엄청 쉬워요, 사장님. 5명이나 4명한테만 얘기하면 20명 될걸요? 그들이 소개해야 되고 자기 소중한 사람.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디톡스 있죠. 일주일 먹으면 살 쪽 빠지는 디톡스 있어요. 제가 그걸로 13kg 감량한 거예요. 그런 디톡스 제품이 있다. 그거 7명이 사면 SP 1명이에요. 그렇게 해도 돼요. 여기는 정형화되어 있는 어떤 방식은 없어요. 사장님들이 하실 수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제일 낮은 직급 브론즈만 유지한다.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쉬운 일 아니지 않아요? 우리 한 달 유지비 얼마예요? 7만 원이에요. 아미콘도 한 달 유지비 7만 원이에요. 근데 7만 원은 왜 무조건 되는 줄 아세요? 유전자 검사 했죠? 그러면 나만을 위한 처방전이 나와요. 예를 들면 넌 여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이걸 먹어야 되라는 결과지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럼 이거 한 달분이 얼마냐? 한 달분이 5만 원에서 7만 원이야. 안 좋은 걸 확인하고 처방전을 받은 사람은 그 제품을 먹을 거야, 안 먹을까요? 대부분 먹어요. 그건 그냥 베이스로 깔려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안정적인 재물이에요. 네트워크는 그게 돼야 돈이 돼요. 내가 막 먹으라고 쫓아다니지 않아도 얘가 스스로 살기 위해서 자기가 빨리 사먹는 그게 우리의 돈이라고. 근데 유전자 검사하고 맞춤형 솔루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는 깔린 거예요. 거기에서 늙기 싫은 사람은 콜라겐도 먹고, 에너지가 딸리는 사람은 효소도 먹고, 소화 잘 안 되는 사람 효소도 먹고, 살찐 사람 디톡스도 하고, 면역력 떨어진 사람들 바이탈엑스도 먹고, 남자들 호르몬 관리도 하고,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피부 모습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 히알루론산도 먹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제가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좀 난다긴다 하는 사람 만나서 미팅하잖아요. 니네 아미코딘이 좋은 이유를 얘기해봐. 5분 안에 얘기해봐. 딱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제가 전산을 내려가요. 저희 마이오피스 전산 있죠. 그리고 산업 구매 내역, 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주문한 내역 있죠. 제가 그거 보여줘요. 235만 원짜리 신규 팩 말고요. 신규 팩은 돈 벌고 사업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말고, 신규 팩 말고요. 한 달에 그들이 사용하는 구매 내역이요. 기본 50만 원에서 70만 원씩 사 먹어요. 한 달에 7만 원만 사 먹으면 되는데 왜 50만 원씩 사 먹을까요, 사람들이? 그것도 이제 고작 2년도 안 된 회사. 전 네트워크는 여기서 승부가 난다고 생각해요. 왜? 제가 5년을 시크릿을 할 때요. 패키지 안 나오면 돈 안 됐거든요. 무조건 패키지를 팔아야만 돈이 됐거든요. 신규가 들어오지 않으면 돈이 안 됐거든요. 근데 아미코대는 다르더라고요. 신규? 저 오늘 한 달에 한 명도 안 들어와도 돼요. 그래서 한 달에 2, 3천 수입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일을 안 하고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전국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강의 안 하고 살고 싶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사라지고 그냥 건물주처럼 인쇄소득 받고 싶어요, 한 달에 2, 3천. 근데 그게 이 짧은 시간 안에 되더라라는 거죠, 아미코대는. 우리 네트워크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내 신뢰 팔아서 물건 팔지 마시고요. 이 사람을 위해 정보를 주세요.
얘가 환장해서 물게끔 하라고. 그럴 만한 정보여야만 한다고 이제 앞으로. 그래서 유전자 검사하고 각자가 자기의 건강을 맞춰서 관리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소득으로 오는 비즈니스예요. 사장님들이 많이 알려주시고 수원도 뭐 여기 수원 인구가 엄청나지 않아요? 네. 수원 인구가 많은 곳이죠. 근데 여기가 다 이게 단 거예요. 아미코젠 아는 사람 누가 있냐 한번 물어보세요. 나가서. 유전자 검사 해본 사람 누가 있냐 한번 물어보세요. 돈을 이럴 때 버는 거예요. 개나 소나 다 알고 막차 타지 마시고요. 아무도 모를 때. 이때 움직여야 돈은 벌잖아요. 사실 모든 비즈니스가 그렇잖아요. 이 타이밍, 이 황금 타이밍을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